6월 12일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지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있을 만큼 날씨가 덥습니다. 6월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호국의 달이고 보훈의 달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또는 전사하신 여러 참 돌아가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고 그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위한 보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나라가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정말 충분하다 할 정도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오늘은 소위 핵보다 더 무서운 스피커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모든 대칭 전략들은 우리에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비대칭 전략으로서 핵을 위협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커입니다. 대북 방송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대북 방송을 위험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또는 김정일 권력에 대한 비판을 듣고 그들이 감동하는 게 아니고 남쪽의 소위 문화, K컬처라는 겁니다. 드라마, 노래, 음악, 그리고 그 외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소위 아이돌 그룹 BTS죠. 그리고 걸그룹 같은 그런 무용, 댄스, 새로운 음악들,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든 한국의 드라마들이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지금 그 북이 말하고 있는 MZ 세대들의 아주 중요한 심적 동요를 일으킬 요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지금 청소년들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주체 사상이니 뭐 민족 애국주의니 우리 민족 하나니 이런 논리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됩니다. 특히 김일성의 항일운동의 신화적인 내용 같은 것은 전혀 먹혀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마당 세대들입니다. 장마당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2000년대 전후에 태어났으니까 95년부터 장마당이 시작됐잖아요. 사실은 그 장마당이 바로 고난의 시기와 맞먹는 시대에 생겨난 산물이에요. 그건 시장경제입니다. 바로 장마당은 시장경제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가장 위험한 세대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한라산 줄기예요. 그들은 소위 성군이라고 해서 토대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항일 빨산 토대냐 백산 토대냐 이걸로 북한의 모든 평가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산 줄기보다 장백산 줄기죠. 또는 백산 줄기, 장백산, 항일 빨산 운동 줄기보다 더 북한에서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라산 줄기예요. 탈북자 가족들입니다. 탈북자들이 송금한 돈을 가지고 환경이 달라져요. 집이 바뀌고 가재도가 바뀌어요. 먹는 식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가장 북한에서 주요한 정말 생명의 원동력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은 탈북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라산 줄기라는 신조어가 북한에서 아주 무서운 권력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무형의 권력이죠. 생존을 보장받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지난 한 2주 됐네요. 북쪽에서 날라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량 폐기물을 실어서 남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아마 2,000개 가까운 폐기물들이 풍선에 매달려가지고 왔어요.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자동차 유리를 박살내고 가던 사람들을 옆구리를 밀어내고 모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 지붕에 떨어지면 지붕이 무너지고 산에 떨어지면 산불을 일으켜요. 그것을 대처할 만한 대안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00개를 북이 날려보냈는데
조건은 대북 전단 살포를 남쪽 당국이 강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금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대북 전단을 법으로 아주 규제했죠. 지금도 경기도는 소위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 접경지역 주민들이 원한이 대단하죠. 근데 그것을 정부가 방치한다 그런 얘기야.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북쪽에 남쪽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대북 전단 살포예요. 거기에는 또 달러가 붙어가고 약품이 붙어가고 각종 소형 소위 USB 같은 것들 남쪽에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드라마를 소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물건들이 들어가요. 소형 라디오부터. 그러니까 북쪽은 그걸 주우면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신고를 안 해요.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달러 일부이 북한 돈으로 한 8,000원, 9,000원 가는데 2달 봉급이에요. 왜 그걸 신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는 남조선 언어 배격법이니 반동사상 배격법 같은 걸 만들고 기찰대란 걸 만들어서 집집마다 뒤지고 다녀요. 혹시 남조선 물건이 소재되어 있거나 드라마를 이불 속에서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찰해가지고 지적해서 처형하고 단련대 보내고 최악의 경우 드라마를 제작했거나 판본 사람은 처형을 받아요. 사형이죠. 인민재판. 아주 공공연하게 주민들을 모아놓고 총살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금 자기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남쪽에다 풍선을 달아서 오염 물질, 소위 폐기물들이죠. 심지어 대소변까지 섞어가지고 보내는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이 오염물질, 폐기된 물질을 보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행위로만 알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속셈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할 것 없이 남북한에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나서 핵까지 쓸 단계가 아니라도 남쪽을 혼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폐기물에다가 화학물질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생화학물질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전염도 일으키고 패스트균 같은 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전국 동시에 지난번 거제도까지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이 그들의 풍선망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기에 각종 생화학 무기, 그런 또 그렇지 않은 화학 무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폭발시키면 동시다발적으로 수습 못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 전략같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의 방어 수단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내지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정은은 독이 올랐어요. 지금 MZ세대들이 사상이 교육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선대들까지도 요걸 보이면서까지 한마디로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고 끝내버렸어요. 모든 신화를 배제해버렸어요. 남조선을 적대국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남조선을 자기들 말대로 혁명하고 해방하는 방법은 어떤 전략전술 중에 최고의 무기는 남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자기들의 복속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경우에 따른 핵무기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로 화학물질, 생화학 무기들이 동원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람이 풍선을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게 남쪽에 있는 혁명 조직하고 연계된 무서운 힘을 발휘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서운 무기로 등장하는 것들은 전부 공군력이에요. 미국의 무기도 전략 무기는 공군 무기입니다. B-1B라든지 B-52 전폭기라든지 F-22 전투기라 이런 게 다 공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일단은 비행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군산 비행장이나 청주 비행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공군력인 F-35A가 청주 비행장이 있어요. 미국의 F-22는 일단 군산 비행장에 와야 돼요. 그 주변에는 공공연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간첩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혁명 조직이에요. 아로라고 그래요. 그 조직을 동원해서 공항 활주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생화학 무기를 살포해버려요. 모든 방위체제들이 민방위체제라든지 현역 군인체제가 거기에 매달리면 북은 어떤 특수지역을 공격할 힘이 더 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북한 세대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위 대북방송을 전개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재가동했고 지난번에 한 2시간 정도 대북방송을 실시했어요. 지금 북한은 풍선 보내는 일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건 뭐를 말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들이 강경에 나올 때 우리가 과감하게 대북방송을 했어요. 거기 대표 황병서 등 대표가 왔어요. 거물들 3사람이 와서 우리 평화의 집이죠. DMZ에 있는 거기서 31시간 동안 결판을 냈어요. 그들은 목함지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한국군 병사 2사람의 발목을 잘라버린 사건이 있었죠. 거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상호간에 대북방송을 중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면은 거기에 북한의 아주 최고급 권력자들이 남조선에 와서 남조선 그들이 말하는 DMZ까지 와가지고 김정은 지시를 받아가면서 결국은 승복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북한 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북방송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또 대남방송의 시스템을 전부 가동시키기 위한 작동을 준비했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대북방송을 할 때 그들은 대남방송을 통해서 우리 방송 청취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소리를 희석시켜서 북쪽에서 있는 우리 방송이 뭐 저녁에는 30km까지 낮에는 24km까지 들리는 아주 우리 방송은 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 작동에 아주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연구를 해야 돼요. 어차피 북한과의 관계는 강대원입니다.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또 온건하게 할 때는 온건하게 해야 돼요. 강한 것만이 최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 나면 이빨은 부러져요. 그러나 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한 이빨이 강할 것 같지만은 유연한 혀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부는 대북관계에 관한 한 특사도 필요하면 보내야 돼요. 지금 중국과의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 북한을 제끼고 러시아에 편입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쓰는 무기는 대부분 탄약으로부터 북한 거예요. 미사일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이 만만치 않죠. 불편하죠. 지금 중국 경제가 엉망인데다가 미국으로부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기 바쁜데 자기들 경제도 수습하기 어려운데 북한이 불장난을 저질러 놓으면 굉장히 아주 시진핑 체제가 흔들려요. 위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조용하게 있기를 기다리는데 오히려 러시아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푸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지금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요. 푸틴을 맞이할 환영탑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는 과정들이 우리 정찰 위성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의연한 자세로 어떤 사태에도 군관민이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북을 힘으로도 위압하고 또 국가 유상도 위압을 하고 세계 평화를 호소해서 한반도가 평화의 질서를 유지하고 남북 통일이 평화 질서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제 방송은 핵보다 더 무서운 대북 방송 시스템 위에 뭘 설치해야 될 것인가. 왜냐, 이미 북한이 대남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대북 방송 시간에 그들 방송을 보낸다 이게야. 그럼 전력이나 이런 건 우리가 더 선명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 방송의 전파가 흐르는 곳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희석시켜 버린다 이게. 방해한다 이게.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떨어버려요. 이러면 또 다른 차원의 대북 무기가 나오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국가가 전력을 쌓아서 북한과 평화를 유지해야 돼. 강할 때는 강하게 나오고 연할 때는 약하게 나와. 그래서 북을 평화의 질서에 편입시켜야 돼요. 김정은이가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은 핵보다 무서운 스피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